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안전한 아빠입니다. 보건기준 두 번째 영상이고요. 2024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 보건기준화 관측 여덟 번째 영상입니다. 보건기준은 제가 앞서 보건기준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보건을 전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시험에 출제될 만한 내용은 제가 여러 번 공부를 하면서 그 출제된 내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주 출제될 부분 그리고 분출된 내용들 위주로 이제 찍어드리는 형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스킵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음이랑 고압 병원체에 관련된 영상인데 소음이랑 고압 부분은 건설안전이나 기계안전 쪽에서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앞서 앞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입니다. 소음 작업이란 8시간을 기준으로 85데시벨, 85데시벨. 격렬한 소음 작업이란 90, 95, 100, 105, 110, 115, 5단위로 떨어지고요. 8시간, 4시간, 2시간, 1시간, 30분, 15분으로 떨어집니다. 이 내용이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각 내용 등에서 항상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숙지가 돼줘야 되는 내용이고요. 충격소음 작업이란 1초 이상 간격으로 120데시벨에서 1일 10,000회 이상, 130에서 1일 1000회 이상, 140에서 1일 100회 이상인데 이게 이제 우리 흔히들 현장에서 말하는 뿌레카가 이제 대표적인 충격소음 작업이거든요. 뿌레카로 이제 보통 까대기를 하면은 제가 한번 잡아본 적이 있는데 이 골이 흔들립니다. 골이. 예. 이 엄청난 이 좀 위험한 작업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위험으로 느껴지지 않겠지만 그걸 잡고 이거를 이 까대기를 하는 것 자체가 와 정말 힘듭니다 진짜. 한 2-30분만 해도 정신이 얼얼해요. 이 그만큼 이게 위험한 작업이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진동 작업은 차광기, 동력을 이용한 해머, 체인톱, 엔진 커터, 동력을 이용한 연사기, 임팩트. 요 부분은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에서 이제 단답형으로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이면서 산업안전지도사를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기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력보존 프로그램에 들어갈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소음 노출 평가, 소음 노출 기준에 따른 공학적 대책, 그다음에 청력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소음의 유해성 예방에 따른 교육, 그다음에 청력 검사 기록 관리, 소음 난청성 예방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평가하고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을 광고하고 그리고 보호구 지급을 하고요. 소음에 따른 그 근로자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기록 관리를 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 청력 보호종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강렬한 소음 작업의 기준은 여기 보시면은 강렬한 소음 작업이나 충격 소음 장소에 대하여 기계 기구를 대체시켜야 되고 그 충격 소음이 나는 장소에 밀폐 흡음을 시켜야 되고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또는 보호구를 착용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작업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A 작업자가 오전에 하고 오후 작업자가 이 작업자가 오후에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소음 수준의 대비 교육입니다. 소음의 수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증상, 보고 선정한 착용 방법, 그 밖의 건강장애 방지에 필요한 사항, 이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난청 발생에 따른 조치, 원인 조사해야 되고요. 재발 방지에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 대책에 따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작업 등의 의사 등의 소견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청력보호구의 지급 EP1, EP2가 있죠. 예, EP1, EP2. 그다음에 청력보존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이면 EP1, EP2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호구 지급이 청력보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작업 환경 측정을 하거나 측정을 해서 노출 기준이 초과가 된 경우 예를 들어서 85데시벨인데 만약에 110데시벨이 나왔다. 그러면 충격보존 프로그램을 시행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음으로 인해서 건강장애가 이미 발생을 한 경우는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시행을 할 때 이거에 따라서 시행을 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진동 작업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영양가 증상, 착용 방법, 기계기구 관리 방법, 진동장애 예방 방법 대동소이하죠. 그리고 사용 설명서 비치, 기계기구 관리가 있습니다. 고압의 이제 정의 등이 나와 있습니다. 고압 작업이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kg 이상인 기압을 말한다. 그러니까 제곱센티미터가 1cm가 한 요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 압력이 1kg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엄청난 압력이죠. 이 작업에서 잠암,
감함은 이제 밑으로 잠수해서 하는 작업. 지금 요와 같이. 지금 이 사람이 여기 왜 들어가 있냐? 이 물속에 이렇게 통 안에 왜 들어가 있냐? 대부분 이게 이제 그 피어, 이렇게 도량의 기둥, 밑에를, 고각 작업 밑에를 할 때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거죠. 요걸 이제 보통 케이슨이라고 또 하는데, 그리고 이제 잠수 작업의 정의가 나와 있고요. 기압 조절실, 압력, 이상 기체통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정의는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각 숫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대로 그대로 출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이상기업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에 따른 조치사항에 따른 내용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뭐 요런 내용이 정말 자주 나올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요 숫자가 나온 내용들을 얘를 4를 빼고 6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넣을 수도 있습니다. 1인당 각 0.3제곱미터, 0.3제곱미터가 아니라 0.6제곱미터로 쓸 수도 있고요. 얘를. 그리고 얘를 0.9. 이렇게 출제가 돼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충분히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제곱센티미터당 0.005kg. 그럼 이건 0.05kg으로도 출제될 수가 있죠. 틀린 보기를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다음, 배기관. 내경이 53mm 이하.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휴대용 압력계를 지니도록 해야 되고요. 한 눈금이 제곱센티미터당 0.2kg 이하인 것으로 해야 됩니다. 자동 경보 장치를 통해서 관계자가 이를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기조. 공기조는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건 쪽에서는 되게 자주 출제되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안전 쪽으로 봤을 때는 좀 요 내용 등이 공기조가 이제 섞어서 이상기업에 대해서 섞어서 이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만 좀 숙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작업 방법 같은 경우에 기압 조절실에서 고압 작업자 또는 잠수 작업자가 기압을 하는 경우, 가압을 하는 경우 1분에 제곱센티미터당 0.8kg 이상 돼. 이게 이렇게 잠수 작업을 하는 분들은요, 이렇게 잠수 작업을 하잖아요. 바로 표면으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예. 압력이 차로 인해서 사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 표면에 만들어 놓던 게 이렇게 여기 들어갔다가 나오거든요. 지금 그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요렇게 생겼죠. 요런 거, 요런 거. 예, 요렇게. 여기 이빠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압시의 조치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 감압 조절실이 조도가 26수 이상이어야 되고 온도가 10도 이하, 그리고 1시간 초과하는 경우에 의식 또는 그 밖에 휴식 용구를 이 안에 갖춰놔야 돼요. 요 그림에서 보듯이. 그림이 참 잘 나온 건데, 그리고 시간 또는 잠수하기 때 미리 알려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감압 시의 조치 등의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잠수 기록의 작성 보존 보시면은 이 인적 사항, 감독하는 사람, 잠수 작업자, 감시인, 잠수 작업자, 대기 잠수 작업자, 잠수 기록표를 작성하는 사람, 그리고 잠수의 시작, 종료, 일시, 장소, 시계, 보이는 정도죠. 물속에서 보이는 정도, 유속, 수중의 환경 등, 잠수 방법 및 호응력 기체 잠수 수심, 수중 체류 시간만 작업 내용, 이렇게 감압과 관련된 내용, 요 결국은 감압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 내용들이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1차에서도 나왔었고요. 여러 번. 그래서 요 부분 좀 중요한 부분이다. 빨간색 표시해 놓은 거는 실제되거나 뭐 2회 이상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자, 부상의 특례, 연락, 뭐 당연히 연락 취했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발파하는 경우 이 안에서, 그리고 배기 침하 시의 조치, 화상의 방지 등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스쿠버 작업 시의 조치 사항. 조명을 1도로 해야 되고요. 감시인을 배치를 해야 되고요. 비상 기체통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 등에 대해서 잠수 작업자에게 알려야 되고, 잠수 작업자가 수중 시계, 수중 압력계, 예리한 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표면 공급식 잠수 작업의 조치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감시인은 이 내용을 준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에 해당하는 잠수 작업자는 얘를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8m 이상 수심에서 잠수하는 작업, 수면으로 부상하는데 제한이 있는 장소의 잠수 작업, 감압갭에 따른 감압 장치가 필요한 잠수 작업인 경우에는 이거를 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비상기체통, 비상기체 공급 밸브, 그리고 잠수 헬멧, 잠수 마스크, 그리고 감시인과 잠수 작업자 간 연락할 수 있는 통화 장치가 되고 이 작업에 해당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건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관리 감독자의 휴대기구가 나와 있습니다. 관리 감독자는 휴대용 압력계, 손정 등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신호용 기구. 하나, 둘, 셋,
4개죠. 그리고 출입의 금지. 관계된 사람 외에는 출입을 금지해야 되죠. 누가 그냥 왔다가 뭘 건들면 안 되니까. 부합 설비 등의 점검. 요게 저는 사실 공부하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이게 의외로 되게 암기하기가 저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오거든요. 나왔었고요. 매일 1회 이상 그 점검해야 되는 거는 통화장치, 공기조절 밸브콕, 배기조절 밸브콕, 그 다음에 공기압축기 냉각장치. 매주 1회 이상 해야 되는 거는 자동경보장치, 이거에 따른 용구, 공기압축기, 매월 해야 되는 거는 압력계, 공기청정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 작업, 이건 잠수 작업 설비, 이거는 작업 설비. 공기 압축기 또는 수압 펌프는 매주 1회 이상, 수중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수중 시계는 3개월 이상, 산소 발생기는 6개월 이상 점검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고압 작업 설비랑 잠수 작업 설비를 구분해서 이 월 그리고 주, 일 단위로 구분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검의 기록 보시면 연월일, 방법, 구분, 결과, 성명, 지침 필요사항 등이 나와 있고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온도, 습도. 이제 최근에 이제 사실 지구 온난화나 여러 이제 그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상 고온이라든가 이상 한파 등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현장에서도 이 부분들이 점점 부각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자가 7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5시에 끝나는 작업인데, 4시 또는 5시 또는 끝나는 작업인데, 오후 2, 3시 정도에 식사하고 오후 작업을 하다가, 그럼 온도가 뭐 38도까지도 올라가죠. 한여름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뭐 어디 찔리거나 넘어진 거나 떨어지신 게 아니고. 지금 이거 사망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매년 지금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앞으로도 더더욱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사실 안전관리자인 제 입장에서도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보건 부분인데 이걸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고열의 정의, 그 다음에 한랭의 정의, 가습의 정의가 세 가지로 나와 있고요. 기본입니다. 고열 작업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열된 노, 객내에서 고열 작업, 열원을 사용하는 물건, 고무에 황을 넣는 녹인 유리 유리 제품, 녹인 금속 운반, 곡물을 배소, 소결하는 장소, 도자기, 기와 등 소성하는 장소, 가열로 용선로, 요거 자주 나왔던 문제고요. 이 작업인데 사실 지금 고열 작업의 정의로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게 그 여름철에 옥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저는 이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한랭 작업, 다량의 액체 공기 드라이애스, 냉장고, 제빙고, 그다음에 냉동고 등의 안에서 해당 작업하는 경우에는 한랭 작업이라고 하고요. 가습 작업이란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는 염색조 염색 작업, 다량의 증기를 사용한 금속 비금체 세척하나 도금하는 장소, 광적, 직포, 그다음에 나량의 증기 요 내용들. 그래서 중요하게 보실 부분이다. 빨간색 표시한 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온도, 습도 조절하게끔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환기장치 설치를 해야 되고요. 작업 관리는 갑자기 이렇게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하시는 이제 그 큰 용광로가 있는 그런 제조업 현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높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서서히 한랭장애 예방 조치, 운동 지도를 해야 되고 영양 지도를 해야 되고 더운 물을 준비해야 되고 옷을 즉시 갈아입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과습장애 예방 조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설의 조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보건 쪽 준비하시는 분들, 안전 쪽 준비하시는 분들이든 간에 이거를 보시면 안 되고요. 휴게시설 지금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 2023년 8월인가 9월경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7월이었나요? 그 휴게시설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휴게시설을 간격을 어떻게 하고 면적을 어떻게 하고 안에 어떤 걸 비치를 해야 되고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꼭 보시길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서 휴게시설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출입의 금지, 출입 금지 시켜야 되죠. 보호구의 지급,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해온 더운장 작업하는 경우는 방열장과 방열복이라 나왔고요. 다량의 저온물체 하는 경우는 방한모, 방한호, 방한장갑, 방한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은근히 잘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 좀
암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방사선.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사선 관련된 업무는 별도 법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랑 중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사실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시험에 나왔던 부분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는 기본이고요. 방사선, 방사선 물질, 방사선 관리고요. 방사선 물질의 밀폐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중요하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사 업무, 입자 가속 장치 나왔던 문제입니다. X선, 방사선 물질, 방사선 물질 취급, 원자로 이용한 발전 업무, 객내에서 핵 원료 물질, 그다음에 방사선 노출이 우려되는 기기 등의 취급 업무. 요건 그냥 달달달 바로 나오실 수 있게끔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방사선 관리 구역의 지정, 주의사항, 그리고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뜻밖의 건강장애 방지사항, 그래서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방사선 장치 실은 X선 장치, 입자가손 장치, X선관, 페노트론, 가스 주체. 사실 저는 이거 내용이 어떤 건지까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이 네 가지를 그대로 암기를 했었습니다. 방사선 물질 취급 작업실. 이 경우에는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사선 물질 취급 작업실에서 밀봉되어 있지 아니한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근데 이 경우에는 아니라는 거죠. 문수의 조사, 곤충을 위한 역학적 조사, 원료 물질 생산 공정에 의한 이동 상황 조사, 해군료 물질을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방사선 물질 취급 작업실에서. 자, 다음. 개시. 입자 가속 장치에는 장치의 종류, 그리고 방사선의 종류, 에너지, 방사선 물질을 내장하고 있는 기기는 기기의 종류, 그리고 방사선 물질 함유된 방사성 동위 원소와 종류와 양, 해당 물성 물질의 연원일, 그리고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게시가 돼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자, 차폐물의 설치, 국소배기 장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사물질 취급 용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별도 장소에 사용 보관을 시켜야 되고요. 방사물질 넣은 용기는 당연히 표시를 해야 되고 오염된 지역을 표시하고 거기에다만 이게 해야 되죠. 뭐 당연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보호구 같은 경우는 보호복, 보호장갑, 신발 덮개, 보호모 등이 지급이 되고 근로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염된 보호구는 즉시 폐기를 해야 되고 세척시설을 조치를 해가지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도록 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 병원체. 이 병원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지도사든 산업안전기사든 여러 차례 기출 문제를 풀면서 느낀 부분인데 이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다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도 있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전 분야에서. 근데 코로나 이후서부터 특히 코로나 시즌 때는 더 그랬고요. 이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이 코로나 시즌 때나 코로나 이후에 수도 문제씩 더 나왔습니다. 지도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혈액맥의 감염병이 뭐고, 공기맥의 감염병이 뭐고, 참고로 고기맥의 감염병이 코로나인 거죠. 그리고 곤충 및 동물맥의 감염병, 동물맥의 감염병 같은 거는 광견병 같은 거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곤충 및 동물맥의 감염병의 고위험 작업이 나와 있는데, 여기 고위험 작업이란 습지에서 는 실외 작업, 야생 설치류의 직접 접촉에 대한 배설물 간접 접촉의 작업, 가축 사육이나 도살 등의 작업, 혈액 노출 작업이 곤충 및 동물맥의 간염병 고위험 작업에 해당이 되지요. 이 적용 범위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제39조 1항 1호에 따른 병원 매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업장에 적용을 한다. 의료상 의료행위 작업, 혈액상의 검사 작업, 낙원물 처리하는 작업, 연구 등의 목적으로 병원체를 다루는 작업, 보육시설 등 집단 수용시설의 작업, 곤충맥의 간염병 고위험 작업이 이 적용 범위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간염병 예방 조치.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예방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보호구 지급, 예방 접종 등 간염병 예방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인 조사 및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간염병 발생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거가 코로나 기간 때 그 산업안전기사 단답형으로 스시오를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유해성 등의 주지, 교육이죠. 종류와 원인, 감염 경로, 그다음에 증상과 잠복기, 감염되기 쉬운 작업의 종류와 예방 방법 나왔던 문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혈액 매개 간염 노출 위험 작업 조치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혈액 노출에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내용이 지금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2항에서부터는 주사 및 해열 작업을 하는 작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혈액 노출 위험이 있는 작업의 공통적인 일반적인 사항에 1, 2, 3, 4, 5가 나와 있고요. 이거는 주사 체열하는 작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제공해야 되고 주사침을 사용을 금지해야 되고요. 옮기는 경우에. 그다음에 사용한 주사침은 다시 사용하지 않게끔 해야 되고요. 튼튼한 용기에 해서 폐기를 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혈액 노출의 조사 요 내용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인 보호구의 지급, 보안경, 보호 마스크, 보호 장갑, 그리고 보호 앞치마를 지급하고 착용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기매개 간염 노출 위험 자시 조치 기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요 내용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출 후 이미 노출이 됐습니다. 노출이 된 경우에는 즉시 간염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도록 할 거. 우리도 이제 예전에 코로나 걸리면 바로 검사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간염이 확인되면 치료를 바로 받도록 할 것. 풍진, 수두 등 감염된 근로자는 임신부에게 태아의 기억 여부를 조사하도록 할 것. 감염된 근로자 등이 전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간도 접촉을 이게 이제 격리죠. 이게 지금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이 네 개의 단계가 우리 코로나 때 항상 얘기하던 이 정부 조치 방법이랑 동일합니다. 이걸 압축시켜서 요걸로 이렇게 해놓을 뿐이기 동일하게 이게 지금 요 기준대로 가는 거죠. 곤충 및 동물에게 간염 노출 위험 자부치 조치 기준, 예방 조치 당연히 중요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요 내용 빨간색 표시해 놓은 거니까 중요하게 봐주시고요. 노출 후 관리 같은 경우에는 고열, 오한, 두통, 그리고 피부 발진, 피부 개양, 부스럼, 출혈성 병변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8장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보건기준 영상에서는 군진에서 시작해가지고 보건기준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월표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